예부터 선비들이 많이 살았다는 서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곳에 거주하는 서촌 활동가 구자혁 씨. 서촌은 실제로 100년 전 주택하고 최근에 지어진 주택하고 그런 주택들이 다 모여있는 동네예요. 서울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고 이 동네 오면은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동네를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현대식 가게가 있는 반면에 그 옆에는 뭐 쌀집, 뭐 그다음에 세탁소 이렇게 오래된 가게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 자체를 굉장히 흥미로워해서 많이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서촌은 급속히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여기 이제 개천이 흘렀어요. 수성도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서 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있는데 저 밑에 가면 이제 통일시장 입구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정자에서 여기 혁인회까지 한 150m 이 정도 되는데 요 사이 가게 중에서 간판이 바뀐 게 한 2, 3년 사이에 한 30개 정도가 돼요. 실제로 서울 서촌의 경우 2011년부터 2년간 근린 상점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서양식 음식점이나 카페는 몇 배 늘어났습니다. 미용실과 세탁소 등 생활과 관련된 가게들만 사라진 거죠. 에어컨 수리 센터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고 네. 영업을 하다가 네.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올려가지고 그냥 비워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쌀가게였는데 옷가게로 바뀌었고요. 그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상가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 현상에 있어서 나는 장사를 안 하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이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가가 오르면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전월세가 다 올라가게 돼요. 어떻게든 살겠다라고 이 동네를 마음먹고 들어왔는데 전세나 월세가 워낙 매년 막 폭등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버티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절대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네의 문제인 거예요. 생활 관련 상점들이 제일 심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휴가 한 번 못 가보고 악착같이 일해서 2012년에 오픈한 이 미용실. 25명? 조금 그냥 보통 잡았어. 조금 더 잡았나? 뭐 25명? 예. 25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평균 잡으면 한 23명? 뭐 이 정도? 주민들이 떠나면서 손님들은 매년 주로만 갑니다. 한 달 매출은 1,000만 원 남짓. 두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5년 전에 시작할 때 몫이 좋다 보니까 기본 이제 시설보다는 이렇게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대 원장님부터 계속 권리금을 받아 나가신 거죠. 어느 정도 보장이 기본 매출이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높은 권리금을 그냥 주고 들어왔죠.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직원 급여나 임대료 맞추다 보니까 카드론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집세 밀리기도 했었어요. 한 달 밀리고 뭐 2달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보증금도 1,000만 원 까먹었어요, 작년에. 근데 보증금만 까먹은 게 아니라 저희 집도 팔았어요, 결국은. 적자는 계속되었고 결국 수십 년 들었던 보험도 해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도 반지하로 이사갈 수밖에 없었고요. 보험료 해약하면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생돈을 이제 못 찾았어요. 그거를 그 전화를 하고 나는데 사실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지금 하염없이 운 적이 있어요. 이 가게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전세금 빼서 반지하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1년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5년이나 길어지고, 사실은 저희 집에 이제 작년에 들어갔었거든요. 사실은 진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쓰던 방
너무 좋아했는데 한 6개월 만에 다시 팔았어요. 어쩔 수 없어서. 계속 이제 연체되는 그 이자 이런 게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자녀들에게 한 약속은 지키지 못한 채 임대료는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갔습니다. 최초 계약이 이제 2012년 8월 3일에 이제 5천에 150만 원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170만 원이 됐고요. 13년도에 170을 내다가 그때 이제 동네가 이렇고 요즘 시세가 이러니까 300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300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좀 봐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매출, 동네가 이렇게 뭐 시세가 올라갔지만 저희 그 미용실이 뭐 매출이 오르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만 좀 올리시라고 해서 그렇게 부탁해서 그때 80을 올렸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첫 계약 후 5년이 넘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도 못 받습니다.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나가거나 선택은 그 둘 중 하나인 거죠.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지출은 커지면서 부부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식사하세요. 안 먹을래요. 저는 잘 안 먹어요. 저녁을. 주부들의 저녁 준비 시간인 오후 5시 30분. 밖은 부쩍거려도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미용실은 거짓말처럼 손님이 딱 끊깁니다. 제일 큰 고민은 지금 네. 빚 안 질까 다시. 그 고민이지.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방의 도시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3년 서울 연남동에서 책방을 시작해 2015년에는 경주 황리단길에서, 그리고 올해 초 대구로 또 옮겨왔다는 이희송 씨. 4년 새 3번이나 책방을 옮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던 분들이 쫓겨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다가 이 동네가 뜨니까 특히 건물주 아닌 분들은 쫓겨난 거예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다른 분 산 사람 팔았으니까. 제가 이사가는 그 차량들을 보고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예 마을은 있는데, 아직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을 찾아 책방을 열었다가 가는 곳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한 그는 이제 대구의 김광석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었던 김광석 거리가 어떨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배신당한 느낌? 만약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 거리를 자기 이름 붙이는 건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네. 김광석 거리는 2010년 대구 방천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김광석 붐이 불면서 방문객들이 급증했고 지난해에만 100만 명이 넘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전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왔어요. 아, 저희가 부산이에요. 카페들도 이쁘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광석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유명한 가수. 정식 명칭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가수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만든 벽화거리입니다. 길이만 350m로 꽤 긴 거리죠. 하지만 곳곳에서 발견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느 관광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처음 이 길을 제안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마을에 살 때 이 마을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광석 노래 기타 치면서 부르고 놀다가 우리 작업실이 여기 안쪽에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김광석 길 만들어 볼래? 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게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됐죠. 물론 어려움은 많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게 된 거예요. 잘 된 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옵니다만 한 10명이 채 다니지 않던 그런 굉장히 슬럼화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겨울에 이제 이 거리에서 차를 한 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김광석의 좀 쓸쓸한 음악들하고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이제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대구 대봉동에서 태어났지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이 사람을 여기에 좀 그려보면 좋겠다. 김광석 거리가 생긴 지 7년.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포장마차. 지금 없어졌고. 가로등도 그때 이제 없었을 텐데 가로등 생기고. 예술가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 거리. 7년이 지난 지금 이 김광석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추운 날 고분 손을 녹이며 벽화를 그리던 이들은 이제 이곳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세대 작가들은 거의 다 떠났죠. 거의 다 떠났고, 이게 단순히 어떤 부동산 값이 오르고, 여기에 집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것들, 어떤 물리적인 것들보다는, 마음이 떠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정말 젊은 예술가들이 꿈을 키우고, 그 예술가들이 이 거리를 통해서 좀 유명해지고,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김광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술가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김광석 동상을 만든 손영복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등 뒤에 보이는 낯익은 모습. 김광석 거리 입구에 있던 동상의 원본입니다. 김광석 씨의 어떤 이미지 이런 걸 떠올리게 되면 세련된 어떤 이미지보다는 뭔가 정겹고, 그리고 좀 뭔가 촌스러우면서도 인간적이고 이런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이걸 만들 당시에 이제 시장의 모습은 이 작품하고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지금은 글쎄요. 뭔가 세련되고 다듬어지고 그런. 변해가는 주변 모습에 슬퍼했던 김광석만큼 변해버린 그 거리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손 작가. 저는 사격장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리 힘이 풀릴 정도였으니까 그걸 누군가 허락을 해줬을 거고. 도대체 김광석과 사격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 표적이 혹시 김광석일까 이거 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김광석 거리. 이제 과연 누구를 위한 김광석 거리가 되어버린 걸까요? 김광석 거리에 대해 꼭 할 말이 있다는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시인 이상화 고택안에서 마치 문화재 해설사처럼 설명해주고 있는 이는 정은교 작가입니다. 그는 대구에서 꽤 잘 알려진 시인입니다. 저는 이제 2012년 이제 말에 들어갔고, 물론 이제 문학 쪽은 저밖에 없었고 대부분 미술 쪽, 그리고 영상 만드는 친구들이 있었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13년, 14년 유명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임기가 계약 기간이 돌아온 친구들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소위 김광석 거리가 뜬 이후 문학과 예술은 자본에 밀려 떠나야만 했다는 겁니다. 한참 가을이 막 무르익을 때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벽화가 이제 오래 길게 있고, 또 김광석 노래가 나오고, 그럴 때 김광석 노래가 좀 이렇게 슬프거나 그 아련한 것들이 있어요. 감정이 좀 빠져들게 하는 것들. 그런 거와 또 아까 유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고 조용하면서 혼자 산책해도 돼요. 네. 김광석 거리는 작업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김광석의 아우라는 절로 시상을 떠올리게 해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뜨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때는 김광석 거리 벽화에 그의 시도 있었습니다. 김광석 거리 관련해서 제목이 벽화에 새들어 사는 남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14년 이제 11월까지 거기 그대로 있었죠. 2014년 11월 김광석 거리를 리뉴얼할 때 벽 맞은편 집에 새들어 살던 정은교 시인은 벽에 새겨진 그의 시와 함께 그 거리를 떠났습니다.
인천에는 다 바뀌었죠. 보통은 그게 밀려나면은, 이제 쫓겨나면은, 아까 예술가들, 뭐 상인들, 개인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밀려난 자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지 자본이 와가지고 고깃집, 술집 또는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물건 떼와서 파는 예술가들. 그 거리를 떠난 후 단 한 번도 그 거리를 다시 찾지 않았다는 정은교 시인. 현재의 김광석 거리에 대해서도 단호합니다. 지금 또 저는 이제 누굴 하더라도 저거는 못해요. 회복 불능인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저도 생명은 다 끝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차라리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모아서 의견을 많이 나눠서 제2의 김광석 거리를 새로 만드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이미 그거는 이제 너무 상업적으로 돼버렸고 관광지로 봤을 때도 특색은 없어요. 그냥 벽화가 있는 것 빼지, 벽화가 있는 그냥 그 관광지지. 그 벽화는 통영가도 있고요. 어디가 다 있는 벽화잖아요. 어떻게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는 지형이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상수역 인근 음악 카페 싱어송라이터 김마스타. 젠트리피케이션은 수년 후 우리에게 그의 이름만을 기억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옛날처럼 그냥 동네 할머니들 왔다 갔다 하시고 동네 슈퍼에서 얘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지금 뭐 그런 것도 없고 슈퍼도 쫓겨났고 할머니 쫓겨났으니까 우리도 쫓겨나는 거죠.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떠났고 또 누군가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많이 알려져서 고맙기도 했고 또 많이 변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없겠죠. 다만 내가 알고 있고 또 나에게 소중한 그 거리가 늙어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원하지는 않겠죠. 하늘을 보며 오늘도 하루는 스쳐 지나가고 어제의 다짐